글리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네빌 고다드의 가정의 법칙의 작동 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빌 고다드는 가정의 힘과 여러분이 가진 상상력의 힘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여러분이 원하는 바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가정을 하고 계속해서 자주 그러한 가정에서 산다면 여러분이 여러분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그가 평생 했던 말을 한마디로 요약한 건데요. 여러분도 아마 이 가정의 법칙이나 그의 현실화, 매니페스테이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건 이 가정의 법칙에 대해서 몇 가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정말로 내가 원하는 바를 현실에 드러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힘이 존재하는 걸까? 이 가정의 법칙은 정말 심오한 진리인가? 아니면 그냥 단순히 좀 솔깃한 그냥 망상인가? 오늘은 이 가정의 법칙의 신비를 함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현실화에 대한 장애물이나 선입견 같은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우리의 정신이 가진 혹은 우리의 의식이 가진 무한한 힘을 탐구하는 여정에 우리를 초대하죠. 일단 가장 큰 질문이 가정의 법칙이 정말 진정한 우리의 현실을 창조하는 힘이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영상에서 여기 대해서 끝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영상을 다 보시면 아마 알게 되실 거예요. 저는 이 영상에서 이 가정의 법칙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에 수반되는 다른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먼저 이 가정의 법칙의 근본부터 알아봐야겠죠. 이 가정의 법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 탐구의 길을 이미 닦아놓은 이 빛나는 인물, 즉 네빌 고다드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빌 고다드는 누굴까요? 1905년에 바베이도스에서 태어난 네빌 고다드는 그저 단순한 신비주의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현실화, 그러니까 매니페스테이션의 선구자였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성경 구절에 대한 독특한 해석에 그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진리 탐구자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죠. 지금도 그에게 매료되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네빌 고다드의 삶의 여정은 그가 가정이라는 것이 가진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에 대해서 탐구를 하도록 이끌었고요.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을 따르고 또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네빌 고다드의 가정의 법칙에 대해서 이제부터 설명드릴게요. 우선 제일 중요하게는요, 상상력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거예요. 네빌 고다드는 상상력의 힘을 믿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때 상상력이 당신의 외부 세계를, 당신의 경험을 만들어낸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네빌 고다드 가르침의 핵심은요, 이미 욕망이 충족됐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현실화되는데 에너지를 일치시키는 거죠. 이에 대해서 저도 영상을 만든 적이 있으니까요, 지금 나오는 위에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상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내가 원하는 그 돈, 그 직업, 그 사람과의 소중한 관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내가 진정으로 마음이 평화롭다면 그건 어떤 기분일까요? 그 감정을 떠올려 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 감정을 딱 붙잡고요, 거기에 맞춰서 의식적으로 현실에서 행동을 하세요. 그 현실을 당신이 가정했을 때 삶의 나머지 부분들이 그 현실에 딱딱 들어맞게 작동되는 걸 직접 확인해 보세요. 이 네빌 고다드는요, 이미 목표를 달성한 상태에서 정신적으로 살면서 그 욕망의 최종 결과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미 달성되었다라는 것에서 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의식을 바꾸게 되고 그에 상응하는 경험들을 그래서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건 자신의 현실을 대본으로 우리가 작성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 네빌 고다드는 우리가 내면의 대화를 통해서 정신적인 대본을 작성할 것을 가르쳤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대본으로 쓰고 외부 현실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돼요. 미친 거 아니냐고요. 대본으로 쓰면 외부가 바뀐다고? 네빌 고다드는 여기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상상력을 통해서 과거 사건마저도 수정하고 과거 경험을 재구성하는, 그래서 수정하는 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 말고 우리의 과거조차도 우리는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는요, 굉장히 많은 상상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호기심도 굉장히 많았고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즐거웠고 모든 것들이 다 질문의 대상이었죠. 엄마, 이건 왜 그래? 엄마, 이건 왜 이래? 이 아이의 무제한적인 상상력은요, 진짜 마법 같았던 거죠, 사실은.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차 이 마법을 우리가 접하는 기회가 점점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산타클로스 어떠세요, 여러분들? 완전히 잊혀진 인물이었는데, 그쵸? 크리스마스가 돼도 우리는 산타클로스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죠. 그런데 제 딸은요, 재작년까지는 산타클로스가 있다고 믿었어요. 제가 산타 분장을 하고 선물을 줬거든요. 되게 무서워했어요. 그러면서도 되게 좋아했어요. 그런데 작년, 그러니까 한 달 전, 이때는 제가 그걸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왜냐면 알아차릴 게 당연하니까. 지금 딸이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6살이거든요. 더 이상은 쉽지 않은 상대가 돼버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 삶의 여정 어딘가에서 우리는 세상을 우리만의 방식으로 재창조하는 방법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확히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방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네빌 고다드는 이 상상력이 가진 힘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이 가정의 법칙은요, 그 근본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신념,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현실을 형성한다 라고 전제합니다. 이 네빌 고다드는 우리가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걸 넘어서 우리의 욕망의 실현이 가능할 뿐 아니라 이미 실현되었다 라는 이 가정을 완전히 구현하고 거기에서 살 것을 우리에게 촉구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당연합니다. 여러분이 꽃씨를 심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꽃씨를 심으면서 이게 이 동그란 알갱이를 땅을 파고 심으면 뭔가 파란 게 올라왔다가 거기서 꽃이 핀다고 이게 말이 되나? 이렇게 막 의심하지 않잖아요. 꽃을 심을 때 이미 우리는 그 꽃이 활짝 핀 걸 머릿속에서 보고 꽃을 심잖아요. 단순히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 최종 결과에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꽃이 활짝 핀 꽃밭을 생각하면서 꽃을 심는 거죠. 그러면 이 현실은 당연히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꽃씨를 심을 때는 그렇게 확신을 하시면서 왜 꽃씨보다 훨씬 중요한 여러분이 원하는 바에 대해서는 그런 확신을 안 가지시나요? 그냥 이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이 생각은요, 망상에 가까운 이 생각은 명확한 의도나 의식적인 그 생각이 만들어내는 현실에 대한 창조, 이 창조 작업에 대한 동참이 없이 그냥 공상이 수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이 네빌 고다드의 가정의 법칙은 의식적이고 의도를 가진 행동입니다. 이미 우리가 원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상태를 가정하고 원하는 결과와 관련된 감정을 미리 경험하는 겁니다. 수동적인 게 아니에요. 능동적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주가 가진 창조의 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이 생각은 변화를 갈망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가정의 법칙은 현실의 설계자가 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자, 이제 이 가정의 법칙을 그러면 일상생활에 적용시키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 개념 자체가 뭘 의미하는지는 다들 아실 텐데 이걸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단계는요, 자신이 가진 욕망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겁니다. 그것이 커리어의 목표이든 아니면 어떤 인간 간의 관계에 대한 목표이건 아니면 자기의 개발이나 자아의 실현이건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가정의 힘이 강화됩니다. 이때는 일기를 쓴다든가 할 일 목록을 작성하거나 마인드맵을 만들던 아니면 비전보드를 만들든 자기가 편한 형태로 뭔가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일단 종이에 펜을 대고 글을 쓰잖아요. 이건 목표를 확고히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제 목표를 썼거든요. 그게 뭐냐면, 지금 들으시면 되게 우스울지도 모릅니다. 글리치 미쳤구나 할지도 모르는데, 제가 쓴 목표가 100만 유튜버가 된다 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쓴 게 뭐냐면, 책을 쓰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다 였습니다. 웃기죠? 알아요. 저도 알아요. 아는데 제가 사실 책을 살면서 2번째 써본 거거든요. 처음에 썼던 책은 사실은 쓰기는 되게 열심히 썼는데 한 부도 안 팔렸습니다. 그래서 응원단을 하면서도 이 책을 쓰는 게 도대체 의미가 있나? 그래서 책을 쓴다라고 제가 목표를 정하긴 했지만 이게 쉽게 써지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전이죠. 책을 썼습니다. 이 영상 더보기란에도 이 책의 체험판을 볼 수 있는 링크와 책을 역시 구매할 수 있는 링크도 넣어놓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전에 책을 썼는데 한 권도 안 팔렸다고. 그래서 이번에도 책을 쓰기는 썼는데 과연 팔릴까? 막 되게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이게 한번 해봐서 실패한 거니까 지금이야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도대체 팔릴지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굉장히 소심하게 광고를 하나 찍어서 글리치 응원단에 올렸습니다. 이것도 되게 참 어찌 보면 저한테 되게 행복했던 게, 사실 그 전에 만든 책도 광고를 만들어서 올리긴 했는데 그것보다는 그래도 약간 더 자신은 있었어요. 제 글리치 응원단 채널에는 그래도 제 영상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데 광고 보면 처참해요. 지금 만들어 올린 지 한 3일 정도 됐는데 아직도 조회수가 100이 안 될걸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요, 그 광고를 보고 제 책을 구매해 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와, 정말 놀랍죠.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그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게 사실 제가 좀 절박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뭐냐면 교통비가 필요하잖아요. 돌아다니려면. 요즘에 뭔가 커리어상으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교육을 받으러 돌아다니는데 교통비가 없어. 직장을 그만뒀으니까요. 그래서 무작정 책을 링크에 올린 거기도 한데, 근데 이게 다 해결이 된 거예요. 교통비도 해결이 되고 교육받으면서 제가 밥을 한번 얻어먹었단 말이에요. 저희 팀장님한테.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다음엔 제가 살게요 라고. 교통비도 없는데. 그런데 제가 오늘 그분께 밥을 샀습니다.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이런 게 좀 사소하고 뭐 그런 걸 가지고 바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근데 제가 처한 상황이 돼보시면 이게 정말 오늘 교육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밤에 자고 일어났더니 막 책이 팔려있고 또 책을 구매해 주시는 분들의 어떤 정성스러운 책에 대한 소감이 메일로 전달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이 끌어당김 혹은 뭐 가정의 법칙, 여기에 대한 채널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저한테 이 끌어당김이 작동된다는 것에 사실은 굉장히 놀라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도 한번 종이에 직접 써보세요. 원하는 바를 써보시면 뭔가 이루어집니다. 물론 제가 아직 뭐 100만 유튜버 안 된 거 맞아요. 앞으로 평생 안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어쨌든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미 여러분들이 제 채널에 회원 가입을 해주시고 저한테 슈퍼땡스를 쏴주시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놀라운 거죠. 자, 다음 2번째는요, 긍정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의 성취를 반영하는 긍정문을 만드세요. 시제는 현재 시제로 만드세요. 나는 성공할 거야 라고 말하기보다는 나는 성공해서 성취감을 느낀다 라고 이야기해보세요. 그리고 3번째는요, 시각화를 하는 겁니다. 규칙적으로 시각화를 해보세요. 눈 감고 이미 욕망이 다 달성된 장면을 생생하게 느껴보세요. 이러한 습관을 만드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좀 힘들어하는 부분은 시각화죠. 네빌 고다드는 여기에 대해서 1인칭의 시점으로 시각화를 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각화를 할 때는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눈으로 직접 세상을 바라보세요. 자신이 가정한 현실의 세부 사항들, 그리고 그 감정들에 몰입하세요. 그 과정이 아니라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세요.
그게 재정적 풍요로움이든 만족스러운 관계 아니면 직업에 있어서의 성공이든 당신이 원하는 바를 생생하게 시각화하세요. 이 시각화하는 동안 감각도 잘 활용하세요. 질감도 느껴보시고요. 만져보시고요. 소리를 듣고 그 감정을 경험하세요. 네빌 고다드는 시각화를 최대한 감각적으로 만드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1인칭 시점을 사용하세요. 상상하는 장면 나오면 직접 눈으로 세상을 보세요.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오늘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그 교육장에 40만 유튜버가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실버 버튼을 교육장에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오늘 처음으로 그래서 실버 버튼을 만져봤습니다. 와, 근데 정말 특이하죠. 내가 유튜버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기 전에 내가 평생 실버 버튼을 만져볼까 라는 상상 자체도 한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생각지도 못하게 실버 버튼을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굉장히 무겁더군요. 생각보다 딱딱해요. 이런 것들을 느끼면 더욱더 자신이 원하는 그런 장면에 몰입할 수가 있겠죠. 다섯 번째, 느낌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미 달성됐다는 그 가정을 할 때 느껴지는 감정에 집중하세요. 이 감정이 진실하고 강렬할수록 여러분의 가정은 더욱더 효과적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 느낌은요, 우주랑 소통하는 언어예요. 네빌 고다드는 이 욕망을 생각하는 것, 이건 이미 욕망이 충족된 것처럼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이 재정적인 풍요를 원한다면 재정적 자유가 주는 기쁨을, 그리고 그 안정감을 느껴보세요. 저도 노력 중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추구한다면, 저야 뭐 이제 나이가 좀 있어서 이런 생각은 없는데, 있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지금 제 가족들과 더 아름다운 그런 관계를 원하긴 하죠. 하여간 사랑을 추구한다면 사랑받는다라는 그 따뜻한 느낌, 거기에 집중해 보세요. 감정은 이 가정을 현실로 끌어당겨요. 감정은 이 현실화, 매니페스테이션의 과정을 촉진시키는 촉매 같은 거죠. 비밀스러운 재료입니다. 여섯 번째는요, 정신적인 대본을 만드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신의 삶을 원하는 대로 서술하는 정신적인 대본을, 자신의 이야기를 만드세요. 자기의 삶에 대본을 쓰는 거예요. 이미 끝을 다 본 연극에 대본을 쓰는 거죠. 각 장면을 선명하게 상상하세요. 대본 작가들은 이걸 선명하게 상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선명하게 상상하세요. 원하는 대화와 원하는 사건들이 현재 시제에, 현재 이 순간에 일어나는 것처럼 대본을 작성하세요. 일곱 번째는요, 끝에서부터 살아간다 라는 겁니다. 이 끝이라는 건 다 달성됐다 라는 거죠. 자신의 욕망이 이미 충족된 것처럼 행동하세요. 원하는 현실이 현재라고 가정을 하고 이 일을 바탕으로 선택을 하세요. 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세요. 어렵습니다.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지금 당장 돈 한 푼 없는데 돈이 있는 것처럼 행동해요. 어려워요. 주눅 들어요. 어깨가 막 좁아지고 그렇습니다. 팀장님이 같이 밥 먹자고 하는데 네 그래요 라고 말을 못해요. 왜? 밥값이 없으니까. 생각해보니까 작년 내내 제가 밥을 사 먹은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한 2번 있나? 진짜 밥값이 없었냐고요? 네, 없었고요. 그럼 그렇게 못 벌었냐? 거지였냐? 벌기는 조금 벌었습니다. 근데 빚이 더 많아서 어쨌든, 그러니까 팀장님하고도 밥 먹자라고 팀장님이 얘기하면 그래요 라는 말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저께 밥을 같이 먹었어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네 팀장님, 그런데 한 가지 저 밥 사주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조금 부끄러웠어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음엔 제가 살게요. 그리고 그 말을 여러분이 지켜주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는요, 일관성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일관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긍정을 계속 반복하세요. 정기적으로 시각화를 하세요. 이렇게 일관적으로 여러분의 시각화를 강화시키면 이 가정의 법칙이 작동하는 동력을 줍니다. 당신이 원하는 바가 현실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런 가정에 대한 지속적이고 흔들림 없는 헌신인 거죠. 이건 지금 당장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 있는 외부 현실에 대해서 원하는 바가 이루어진다라는 그 느낌을 자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끈질기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9번째는요, 긍정적인 자기 대화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신의 내부의 대화를 모니터링 하세요. 여러분의 머릿속 목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머릿속 목소리는 사실 여러분이 아니거든요. 막 부정적인 말들을 막 머릿속에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잡음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제일 힘들었던 게 너는 그럴 가치가 없어. 이 머릿속의 말이 제일 힘들었어요. 네가 쓴 책을 누가 보겠어? 아무도 안 볼 거야. 그런데 아무도 안 보지 않았죠. 처음에 책 한 권이 팔렸을 때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런데 두 번째가 팔렸어요. 그때는 이미 이 일은 2번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면 2번 일어난 일은 반드시 계속 일어난다고 파울로 코엘료가 그의 책 연금술사에서 말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말을 사실 제일 좋아합니다. 제가 INTP라 뭔가 확실한 논리적인 뒷받침이 있는 말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2번 일어난 일은 당연히 반드시 일어난다는 건 이미 2번 일어난 앞에 예가 있잖아요. 계속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신념이 강화됩니다. 10번째는요, 그 현실화의 과정에 대해서는 집착을 내려놓기입니다. 꼭 이게 되게 해주세요. 제가 부유해질 건데요. 꼭 이번 주에 로또가 되게 해주세요. 자, 이런 건 여러분이 인간의 시각으로 우주의 작동을 바라보는 거라는 뜻이죠. 여러분이 현재 이해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우주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이 실현되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하고 나서는 여러분의 우주를 믿으세요. 꼭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꼭 이렇게 돼야 돼, 이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냐면, 당장 내일 비가 올까요 안 올까요? A라는 사람이 꼭 비가 와야 돼 라고 얘기하고 B라는 사람이 꼭 비가 오면 안 돼 라고 얘기한다면 도대체 내일은 비가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그건 사실 우주 맘이에요. 근데 애초에 비가 와야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농작물이 잘 자라야 돼. 예를 들어서 A가 농부예요. 그러면 비가 오지 않더라도 관계수로 해서 물이 잘 나올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정부에서 모터를 무상으로 지급해 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상황이 더 좋게 작동할 수도 있죠. 비가 오지 말아야 돼, 캠핑 갈 거거든. 그런데 비가 올 때 캠핑이 어쩌면 더 운치가 있어질 수도 있잖아요. 알고 보니까 그냥 텐트를 치는 게 아니라 글램핑이었으면 글램핑장 안에서 불 피워놓고 밖에 비 오는 거 보면서 좀 더 멋진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이해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라고 믿으세요. 11번째는요, 정기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반성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수정하는 겁니다. 자신이 했던 가정을 뒤돌아보세요. 여기에 맞지 않는 생각들, 머릿속에서 울리는 말들, 오늘 내가 했던 부정적인 말들, 이런 것들을요 다 제거하세요. 수정하세요. 이 수정은요 굉장히 강력한 도구거든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은 미래뿐 아니라 과거마저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건 또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여기신다면 제가 얼마 전에 만든 이 영상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이해가 되실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고다드의 가정의 법칙의 단계인데요, 이 감사는 여러분의 궁극기입니다. 이 가정의 법칙은요 빠른 해결책은 아니에요. 긴급 구조 버튼이긴 한데 아까 제가 씨를 뿌리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씨 뿌리면 바로 그 다음날 꽃 피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가정을 하고 나서 그 가정이 점점 현실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우주에게 계속 메시지를 보내는 거잖아요. 거기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이미 다 실현되고 있는 그 상황과 여러분이 일치를 해야 돼요. 이 가정의 법칙은 인내와 끈기를 요구합니다. 항상 예상되는 일정을 따라 진행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신뢰를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그 여정이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결국은 가정의 법칙은 당신의 삶을 원하는 바대로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삶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진정으로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시작해 보시는 것 어떨까요? 찬란하게 빛나는 당신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그레이트 라이프 치어리더 글리치 응원단 글리치였습니다.